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함수의 뜻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첫 시간이죠. 그쵸? 함수를 하고 하면 여러분 약간 막연하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해보면 막상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첫 시간이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란 무엇인가인데요. 자, 먼저 함수를 배우기 전에 대응이라는 걸 배울 텐데 대응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집합 x가 있어요. 집합 x라는 그거 x의 원소에다가 집합 y의 원소를요, 밑줄 짝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짝 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뭐라 부르냐면 대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가수의 이름을 집합 x로 한번 나타내 보고요. 그룹명을 집합 y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대응을 한번 화살표로 나타내 볼게요. 지금 x를 보면 x 안에 이렇게 원소가 있죠? 지금 누가 있냐면 원소가 뭐 카리나, 안유진, 뭐 차은우 이렇게 있죠. 가수들이죠. 그쵸? 가수들의 이름이 이렇게 x의 원소에 있어요. 집합 y를 보겠습니다. y의 원소들을 보면 뭐 아스트로, 에스파, BTS, 아이브 그룹명이 있죠. 그렇죠? 그룹명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요 가수와 그다음에 요 그룹을 알맞게 짝 지어 주는 겁니다. 해 볼까요? 카리나는 어디에 있죠? 에스파죠, 에스파. 그렇죠? 에스파. 요렇게 짝 지어 주고 안유진은 어디 있냐면은 아이브죠, 아이브. 그렇죠? 네. 네. 안유진은 아이브 이렇게 짝 지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차은우는 아스트로인가요? 이렇게 짝 지어줄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뭐 대응은 사실 굉장히 뭐 많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뭐 짝꿍을 찾을 때도 그쵸? 자리 바꿔서 짝꿍 찾을 때도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여러분 요새 그 연애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 뭐 환승연애 같은 거 그쵸? 거기서 이제 남녀 커플이 되는 거 그것도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얘를 이제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란 도대체 무엇이냐? 함수도 일종의 대응이에요. 여기 대응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대응인데 보겠습니다.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자 밑줄 오직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예요. 짝짓기는 짝짓기인데 짝을 짓는 건데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그것을 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짝을 짓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약간 조건이 있는 것, 그런 짝짓기, 그런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에서 좀 더 스페셜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를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f라고 보통 나타냅니다. 뭐 g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f 또는 g인데 보통은 f를 많이 쓰고요. f 땡땡 하고 쓰고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짝을 짓고 있는 거냐면 x에서 y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x에서 출발해서 y로 화살을 쏜다 라고 해서 x 화살표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다, f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은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자, x 이쪽에 그리고요. 그 다음 y 이쪽에 그리고요.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에서 y로 화살표를 그리고 이렇게 f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뭐 y 이쪽을 y라고 보고 이쪽을 z라고 봐서 y에서 z로의 함수 해서 g다라고 새로운 함수 g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도 함수고 g도 함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조금 더 볼게요. 그렇죠? 함수가 꼭 f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f도 함수일 수 있고 g도 함수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f를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 땡땡 x 화살표 y에 대하여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x에서 y로 화살을 쏘고 있는 그런 함수 f다. 그쵸? 이거에 대해서 밑줄 집합 x 있죠? 집합 x 화살을 쏘고 있죠. 집합 x가 그치? 집합 x가 여기 있는 거잖아. 화살을 쏘는 애잖아. 집합 x 이 화살을 쏘는 x를 뭐라 하냐면 함수의 씁시다.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쏘는 애가 정의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 첫 번째 함수 f. 그럼 f에서의 함수는 f에서의 정의역은 누가 되는 거야? 정의역은 화살을 쏘고 있는 x들인 거니까 1, 2, 3이 정의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 G라는 함수에서 이 G라는 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누가 될 걸까요? 화살을 쏘고 있는 애인 거니까 누가 되는 거야? 광장, 동백꽃, 소나기 얘네들이 정의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Y 밑줄 한번 쳐볼까요? 집합 Y는 누구냐면 집합 Y 이거죠. 집합 Y는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그죠?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얘를 함수의 봅시다 공역이라고 합니다. 얘를 공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쪽을 보면 F를 보면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그럼 누가 화살 맞을 준비가 되는 거냐면 4, 5, 6, 7 얘네가 공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6은 화살을 안 맞았잖아요. 그래도 화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애잖아, 그치? 그래서 4, 5, 6, 7 얘네가 전부 다 공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함수 G에서의 공역은 그럼 누굴까요? 함수 G에서의 공역은 Z에 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누구니까 되는 거냐면 김유정, 최인훈, 황순원 요것들이 공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4번입니다. 정역 X의 원소 스몰 x가 공역 Y의 원소 스몰 y에 대응할 때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볼게요. 자, x가 y에 대응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1이 f 볼게. 1이 어디로 지금 대응되고 있냐면 5에 대응되고 있죠. 그쵸? 2가 어디로 대응되고 있냐면 4에 대응되고 있고요. 그쵸? 3이 어디로 대응되고 있냐면 7에 대응되고 있다. 이런 대응이란 말이야. 자, 이런 걸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만약에 자, 1이 5에 대응됐다.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일로 와서 1이 함수 f를 타고서 어디로 대응됐다? 1이 어디로 대응됐어요? 5에 대응됐죠. 옵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한 번만 더. 자, 2가 함수 f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4로 가고 있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2가 있는데 2가 함수 f를 탔으니 그럼 누가 되었다? 4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네, 한 번 더. 3이 함수 f를 타고 어디로 간 거야? 7로 간 거잖아. 그러면 3이 함수 f를 타고 어디로 갔다? 7로 갔다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령 여기 정의역에 x가 있었어. x가 있었는데 그 x가 대응이 돼서 y로 갔대. y로 갔으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x가 함수 f를 타고 어디로 갔다? y로 갔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요 x 있죠? 요 x, 요 함수 f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요 x는요, 정역 x의 원소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정역만 가능한 거예요. 이따 또 연습할 거니까 좀 어렵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fx, 그쵸? 이 fx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함수값이다. 함수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 와서 화살을 맞은 아이들이 함수값이 되는 거야. 화살을 맞은 아이들 1이 화살을 쏴서 누가 됐어? 5가 됐잖아. 얘가 함수값인 거고요. 2가 화살을 쏴서 누가 됐냐면 4가 됐잖아. 얘가 함수값이 되게 되는 거고, 3이 화살을 쏴서 누가 됐냐면 7이 된 거죠. 이게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각각 4는 2의 함수값, 5는 1의 함수값, 7은 3의 함수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값 전체를 다 모은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역이라는 것은 공역 중에서도 화살을 맞은 것들만 모은 것이 바로 치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공역이 4, 5, 6, 7이었잖아. 4, 5, 6, 7이었는데 그때 화살을 맞은 함수값들이 누구냐면 4하고 5하고 7이고 이 함수값 다 모은 거 4, 5, 7 전체가 치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쏟아냈거든. 좀 진짜 어려울 텐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 함수가 있어요. 함수 f가 있죠. 어디서 어디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x에서 y로 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x에서 y로 화살을 쏘고 있고요. 정의역을 구하래요. 정의역은 누구였어? 화살을 쏘는 아이들. 그쵸?
그럼 정의역 누가 되는 거냐면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누가 있는 거야? 그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바로 정의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공역은 누구죠? 공역은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은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있죠. 즉 y네요, y. 그쵸? 공역은 y가 되게 됩니다. 공역은 y가 되고 써볼까요? 그럼 누가 될까요? a하고 b하고 c가 되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공역입니다. 자, 이제 3번.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라네요. 함수값. 함수값은 화살을 맞은 애들. 그쵸? 자, 볼게요. 자, 정역 1이 있죠? 1이 함수 f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함수 f를 타고 갔으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봐야지. 1이 함수 f를 타고 갔더니 누가 된 거야? a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1은 a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바로 함수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1에 대한 함수값. 자, 한 번 더. 자, 이번엔 정의역 2가 있잖아, 그치? 2가 있는데 2가 화살을 타고 f 함수를 타고서 타고 갔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됐죠. c가 2의 함수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를 타고 갔더니 그 결과가 누가 되는 거냐면 c가 되는 거죠. c도 3에 대한 함수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 대한 함수값은 a고요. 2에 대한 함수값은 c고요. 3에 대한 함수값도 c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 안에 F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원소들은 전부 다 누가 될 수만 있는 거냐면 정의역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의역만 화살을 타고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은 누구예요?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전부. 그러니까 이 함수값들 전부 다 모은 거겠지. 그치? 함수값들 전부. 이 그림 봐도 알겠죠? 그쵸? 화살을 실제로 맞은 애는 A하고 C잖아. 그래서 공역은 A, B, C지만 화살 실제로 맞은 애는 A하고 C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함수값들을 결국 다 모은 거 치역은 누가 되는 거냐면 A하고 C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가 두 개긴 하지만 집합으로 쓸 때는 이렇게 중복해 쓰지 않으니까 A, C가 치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과제 프린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F란 함수인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화살을 쏘고 있어요? X에서 Y를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 화살을 쏘고 있는 함수 F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을 구하시오. 인데, 자, 이건 뭐죠? 1을 F 함수를 태웠더니 뭐가 됐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 1을 함수를 태웠더니 누가 되는 거야? 그치, 2가 되는 거지. 그럼 2에 대한 함수값 2를 함수 태웠더니 누가 되는 거야? 2에 대한 함수값은 3입니다. 3에 대한 함수값은 3이고요. 4에 대한 함수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정의역은 누굴까요? 정의역은 누구예요? x죠? 그럼 x는 누가 되는 거냐면 1, 2, 3, 4 이게 바로 정의역일 거고요. 공역은 누가 되는 거죠? 공역은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y죠? y 전체죠? 1, 2, 3, 4 이게 공역이고요. 그럼 치역은 누가 되는 걸까요? 치역은 실제로 맞은 함수값들 모은 거. 그쵸? 실제로 화살 맞은 함수값들은 누가 되는 거냐면 2, 3, 4죠. 2, 3, 4가 바로 치역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되세요? 정역은 화살을 쏘는 아이들, 공역은 화살 맞을 준비가 되는 아이들, 치역은 실제로 화살 맞은 아이들. 2는 1에 대한 함수값, 3은 2와 3에 대한 함수값, 4는 4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정리가 좀 되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중단은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단은 1번 보시면 집합 x가 있어요. x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3, -2, -1 하고 나와 있죠. 밑줄 칩시다. x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y는 y와 y는 정수네요. 정수를 다 모은 것이에요. 자, 이럴 때
함수 f가 있는데 그 함수는 뭐냐면 x에서 y로 화살을 쏘는 함수야. 정의역이 누구야? 정의역이 x야 y야? 정의역이 x죠. 화살을 쏘고 있는 애들이 정의역인 거니까 얘가 정의역인 겁니다. 얘가 정의역인 거고, 그쵸? x가 정의역인 거고,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 요 y죠, y. 요 y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역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럴 때 fx라는 식이 중요하죠.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런 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인 거지. 보겠습니다. 자, f-3 봅시다. f-3을 보면 얘를 구하래요.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요 식에서 지금 x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 x 자리 대신에 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x랑 똑같은 요 x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똑같이 요 x자리 넣어주면 돼요. x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왔으면 마이너스 3은 식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1은 8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즉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다? 8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fk가 3일 때 k의 값을 구하라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지. 아까 요 x자리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냐면 k가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요 식에서 x자리 대신에 여기 식에도 누굴 넣어주면 되는 거냐면 k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fk라는 것은요, x 대신에 k가 들어온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풀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넘어오면 4는 0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4 대신에 k제곱 4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뭘 할 거냐면 합차 공식 쓰겠다는 거지. 그치?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는 0이 되게 되어서 따라서 k 값은 누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또는 2입니다.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서 생각 더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k가 누구냐면요. k는 f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원소지, 그치? f를 타고 갈 원소란 말이야. 그럼 f를 타고 갈 원소는, 그치? 즉, 요 k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 되게 된다고. 정의역만 함수 f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화살을 쏘는 아이들, 그쵸? f를 타고 가는 아이들. 그래서 요게 정의역만 들어올 수 있는데 정의역의 지금 원소가 누구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세 가지만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k값, 얘가 정의여야 되는데 2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누구밖에 안 되는 거다?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치역을 보겠습니다. 치역은 누구냐면 결국에는 함수값들 다 모은 거잖아. 화살 맞은 애들 다 모은 거. 그럼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함수를 태워 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의 함수값.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은 9-1 되는 거니까 얘는 8입니다. 얘가 바로 함수값. 그 다음에 정의역 마이너스 2도 함수를 태워 보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4-1인 거니까 얘는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함수를 태워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은 1 빼기 1인 거니까 0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치역은 결국 화살 맞는 애들은 누구다? 0, 5, 8 얘네가 바로 치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렵고 중요하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되고. 자, 볼게요. 문제 5번 변형한 문제인데요. 자, 두 집합 x와 y가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g라고 나와 있죠.
x가 정의역이죠. x에서 y로인니까 x가 정의역, y가 공역 이렇게 되겠죠. 함수 g가 있는데 그 함수 g의 식이 절대값 x-3이래요. 그럴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치역을 구하래. 치역은 누군데? 함수값들 모은 거, 화살 맞은 아이들 모은 거. 그럼 정의역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이 정의역이잖아. 그 정의역이 함수를 타고 가서 함수값이 되는 거지. 화살을 이제 쏴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2가 화살 타고 가는 거잖아. 화살 타고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g죠. g 죄송합니다. g네요. 함수가 g네요. 자, 그러면 여기 x 자리 대신에 여기 x 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x에 들어온다 생각한다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겠죠. 얘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5. 얘는 절대값이니까 5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역 마이너스 1이 함수를 타고 가는 거죠. 가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절대값 마이너스 4가 되어서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0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를 타고 가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0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해서 얘는 3 하고 나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함수값들이 누구냐면 5, 4, 3인 거니까 얘네가 화살을 받는 실질적인 아이들인 거잖아. 따라서 치역은 결국 누가 되는 거냐면 3, 4, 5 순서대로 쓸게요. 예쁘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면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함수가 모든 화살을 쏘는 게 전부 다 함수는 아니야. 실제로 대응 중에서도 함수는 약간 특이한 건데 함수가 될 조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입니다. everything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씁시다. 빠짐없이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그런 대응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 everything이에요. 모든 원소가 씁시다. 한 번씩만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빠짐없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쏘아야지만 그래야 그런 대응이 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확인하기 다음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인데 이 대응이 함수인지를 판단해 보래요. 자, x에서 y로 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화살을 쏘고 있는 건데 화살을 쏘고 있죠? 이게 과연 함수일까? 이 함수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왜 아닐까요? 왜 아니냐면 x에서 모든 원소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화살을 안 쏘고 있어? 2가 화살을 안 쏘고 있죠. 요 2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거 함수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일단은 빠짐없이 화살을 쏘고는 있죠. 다 화살 쏘고 있는데 한 번씩만 화살을 쏘야 되는데 3을 볼까요? 3은 화살을 지금 몇 번 쏘고 있죠? 2번 쏘고 있죠. 이런 건 함수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거 함수가 될까요? 예, 이건 함수가 됩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쏘고 있고 또 한 번씩만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함수죠. 선생님, 요 6은 화살을 못 받았잖아요. 화살을 못 받을 건 상관없어요. 선생님, 5는 화살을 2번 받았잖아요. 화살을 받는 입장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화살을 쏘는 입장입니다. 화살을 쏘는 입장에서 빠짐없이 화살을 쏘면 되고 한 번씩만 화살을 쏘면 돼요. 요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정의역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정의역은 뭐죠?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뭐죠? 공역은 4, 5, 6. 치역은 뭐죠? 치역은 4, 5죠. 그렇죠? 1에 대한 함수값은 누구죠? 1에 대한 함수값은 1이 화살을 쏜 아인 거니까 5가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은 누구죠?
2에 대한 함수값은 4가 되겠죠. 3에 대한 함수값은 누가 되는 거지? 5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1에 대한 함수값 그럼 F1이죠. 그럼 F1은 누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거고 2에 대한 함수값 그럼 F2죠. 그럼 F2는 누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고 3에 대한 함수값 F3이죠. F3은 누가 되는 거냐면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서 4, 5가 함수값이 되는 거고 4, 5를 모은 게 치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함수가 되는 거죠. 됐죠? 과제 프린트 볼까요? 다음 중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번 함수인가요? 네, 함수죠. 1, 2, 3이 빠짐없이 화살을 쏘고 있고 한 번씩만 쏘고 있죠. B가 화살을 못 받았는데 상관없어요. C는 화살 2번 받았는데 상관없어요. 정형만 중요해요. 2번 함수인가요? 예, 함수죠. 3번 함수인가요? 함수 아니죠. 왜 아니죠? 3이 화살을 안 쏘고 있죠. 빠짐없이 써야 되는데 빠졌죠. 안 됩니다. 4번 함수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한 번씩만 화살을 써야 되는데 1이 2번을 쏘고 있죠.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 중에서도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는 방법 빠짐없이 한 번씩만. 자, 해서 오늘 함수의 기본기를 다뤘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그쵸? 정의역 있었고요. 화살 쏘는 아이들, 공역 있었고요. 화살 받을 준비가 된 아이들, 치역 있었고요. 그 전에 함수값 있었죠. 함수값 있었고요. 함수값, 화살을 받은 그 각각의 아이들, 그 다음에 치역 있었죠. 함수값 다 모은 아이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좀 하기 바랍니다. 내용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